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원아입니다. 아까 아리랑 하나 보시면 굉장히 즐거워 하시죠. 계속 보고 싶죠. 우리 보통 보면은 이성과 감성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전통 시대 같은 경우는 한수작과 김수작, 수작 앞에 한과 한가로 한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긴장대를 할 때 그 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수작은 이 풍류를 즐기는 이 감성에 기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수작은 철학사상이라든가 논리에 기반한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공존하면서 조화를 잘 이루는 이게 가장 어떤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 기획을 하면서도 이 음악을 끌어당기고 제가 이걸 이제 또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 이름이 우락인데 우가 공상각치 우예우입니다. 음악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한수작, 한가로를 한자 한수작과 관련된 것이고 낙은 하도낙서의 낙이거든요. 하도낙서 같은 경우는 주역의 기반이 되는 철학적 기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름을 해석하고 여기 문화화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저는 이제 문학만 하는 문학을 주로 하지만은 철학적 바탕 하에서 이제 문학을 주로 이제 전공했기 때문에 문학사상 맨 처음에 제 첫 번째 책이 남명문학의 철학적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아마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을 한번 딱 이야기했을 때 그걸 가지고 1시간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그냥 우리 학생들 보면은 누구 이렇게 하면은 불시의 기상 민족 국어문학과 몇 학번 이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름을 가지고 연역해내서 책을 쓰고 자기가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이 가장 많이 불러주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논리를 구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 종가하고 문중에 관한 건데 이 종가하고 문중하면 머리부터 먼저 아프죠. 이 안에 보면 굉장한 여성을 의감하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제사와 관련된 막 옛날 종부들 종손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즘 다시 이제 회복되는 점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기독교를 오히려 밀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경우도 사실 있었죠. 근데 구태여 왜 오늘날 이것을 다시 꺼내는 이야기해야 될까?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종가인데, 이 종은 이게 원래 요거 집이에요. 요것도 집이고 요것도 집인데, 집안에 어떤 재단을 마련해가지고 그 위에 뭔가를 진설해 놔놓고 이렇게 모시는 곳입니다.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에 재단을 꾸려놓고 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정적이죠. 정적이고 조용한 느낌, 부득한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종안에. 이 간은 그렇지 않죠. 이 집인데 여기 돼지거든요. 돼지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생활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적이고 여기는 농망 같은 것들이 가에는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 할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그동안 잊고 살았다. 너무 동적인 이 가에만 치중을 해서 이 가문을 살리려고 한다든가 여기에서 집안을 더욱더 부유하게 한다든가 여기에만 명을 들이겠지. 여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여기가 가지고 뭔가를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 정적인 이러한 것들이 거의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옛날에 독립운동하는 그런 어른들 보면은 파리당서에 서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거 할 때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정리가 잘 안 되면은 사당에 가가지고 먼저 챙겨고 그리고 행동을 결단할 때 예컨대 저희 마을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서명을 해가지고 성주 경찰서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서 이 외놈의 걱정에 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사당에 가서 고하고 바로 음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런 사당을 가서 조용하고 조상한테 고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표 같은 것입니다. 종이. 지표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종가라고 하는 이 글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과 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하는 공간. 옛날에 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경우도 무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뒤에 초가집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 그런 집이 있거든요. 앞에서는 거대한 집을 지어놔놓고 전쟁터에 나가고 막 싸우고 하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결정할 때는 아주 조촐한 한 초가집 안에는 그 다구 몇 개가 있고 아주 깨끗하고 정리된 그런 방입니다. 우리 집에 그 아파트 같은 게 이런 게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만들어 놓는데요. 그 서재에 보면은 그 방에 베란다를 막 트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그 거실에 있는 베란다도 있지만은 방에 딸려 있는 베란다 있잖아요. 사진에 등록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안 갖다 놓고 그냥 바로 텅 비어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텅 빈 공간에 가만히 앉아서 정리하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이 종인데, 그런 것들을 집에 한 군데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달픈 것들을 여기 가서 해소하고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바르게 생활하는 이런 공간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종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어떤 이 생장 배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집에는 가묘가 있었고 마을에는 이 사당이, 큰 사당이 있는데 출파할 때 밖에 나갈 때 항상 가묘에 어쨌든 절을 하죠. 절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이제 사실 절을 한다고 해서 조상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옛날에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보고 돌아와가지고는 이렇게 했다고 정리를 하고 사당에서 조용한 데 가서, 그리고 이제 설이라든가 이런데 묵은 세배하러 큰 사당에 가가지고 또 고요하게 앉아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이제 행동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어떤 이 생장 배경하고 관련된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이 1905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상투를 늘 투고 계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유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밑에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글 배우고 하면서 느꼈던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제가 이 한문학 쪽에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의 일인데, 제가 이제 부산 쪽에 이제 한 5년 정도 있다가 몰도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때 제가 맡고 있는 영남문화연구원에 이제 일을 조금 더 보고 하면서, 여기에 경상북도나 대구에 가장 특수하고 확실한 이러한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게 뭘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가입니다. 이 종가만큼 우리 경상도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직 살아있는 이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탁월하고, 다른 어떤 나라에도 사실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아주 탁월한 어떤 이러한 문화유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종가를 100개를 선정해가지고 책을 내는 건데요. 책을 내고 그 책에 담을 수 없는 것은 DVD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동영상, 사진자료 이런 것들을 출력하고, 책을 하는데 지금 40권 정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6권 만들고 있는데 원래 끝나면 아마 46권이 되고 앞으로 계속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그 문화 같은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이러한 방향을 하고 이제 그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문화재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종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한문학을 하면서 그 자료도 종가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종가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경상북도에서 해요. 많은 정부들 모아서 정부 모아가지고 하는 이런 종가 포럼이 있고, 그 다음에 종가의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형화해가지고 문장 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 세계 유산으로 어떻게 목록에 등재할 수 없을까? 그것도 제가 이제 책임자인데 그걸 이제 올해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또 강좌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우리 여기 그 영남대학 연구회 회원들도 보여주시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이 주로 종가 이야기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구마 줄기와 같아서 이걸 땡겨 올리면은 전통 문화가 전부 다가 달려옵니다. 거기에는 물론 썩은 고구마도 있고 맛있는 고구마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썩은 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 부정적인 것조차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개성이 있고 좋은 것을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적 개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자기화하는 이러한 어떤 개성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제 종가를 주목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종가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종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가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종국제도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 지방에는 대체로 종가가 어떤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대체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종가를 왜 주목하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농화정택가 보면은 안동에 지금 정택은 바로 그 옛날 그 자리가 아니고 되게 도산서원 들어가는 게 거기에 공연하고 있었는데 그게 있던 거를 수몰대고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서 요즘 호텔 스테이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선조가 내린 글씨가 이제 하나 있는데 적선입니다. 적선지가의 필요 여정하고 적불선지가의 필요 여안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거기에 넉넉한 경사가 따를 것이고 불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거기에 재앙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이 마루 벽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죠. 어릴 때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바깥에 가서 저 글자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이런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당호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기 이름을 아까 제가 자기 이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하면 자기 이름 가운데 우리가 나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이름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행동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자기가 해버리고 하는데요. 이 집안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호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게 좋아요. 자기 집에도 옛날에는 당호, 정자 같은 게 정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화성 아파트 무슨 203호 이런 어떤 기계적인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향점을 가진 당호 만들기, 당호 갖기 이게 꼭 파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글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축약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어떤 것들이 종가에 많은 이 가운데사이에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입니다만 한 5년 동안 같이 근무를 지금 82세인데 이 선생님이 가끔씩 저한테 이제 메일을 이렇게 보내고 하면서 최근에 보낸 거예요. 시인인데 그래 시를 써가지고 이런 시도 주고 저런 시도 주고 하는데 이런 시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 시를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적 어떤 응집력, 구성력 이런 것도 굉장히 하여튼 많이 옛날에 비해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 노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인이 세상을 향해 걱정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이게
한곡하게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 받은 것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개탄하면서 요즘 왜 이러나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모성도 사라져 어미가 친딸을 신문 방송을 도배하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무슨 말인지 알죠? 사회 뭐 하여튼 그런 등등입니다. 작금의 작태는 근친살상 만물의 영장 인류가 되지 못하고 아하 이러다간 인류는커녕 삼류사유 무한추락 짐승만도 못한 인류 뭐 이러한 어떤 그 시인데요. 최근에 왜 그 어버이날 왜 이 어버이를 죽인 그게 신문에 계속 특별돼가지고 그렇게 된 적이 있죠. 최근 이번에 그 5월 8일 날 그런 것을 보면서 쓴 것입니다. 사실 그 신문이나 방송에 이런 게 안 나오겠지만 그 비슷한 게 더 많았겠죠.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버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참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반대는 조금 자녀들을 유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면서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냥 가만히 두고 봐야 되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이렇게 통계를 하는 건데 존속 사례 45건, 58건, 68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아까 아리랑까지는 좋았는데 진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걱정하면서 실천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양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고 아까 보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류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모체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주로 이제 군대 안에서 뭘 했냐면은 그 복지업체를 관리하고 관장하는 그 본부에 그게 있었어요. 그 복지업체가 거기는 자전거 수리소도 있고 반사도 있고 그다음에 PX 등등 슈퍼마켓 등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본부에 있습니다. 그 본부는 이 사무실이 무기를 원래 이제 무기고였는데 무기를 다른 데 이제 치우고 바깥에 철창을 이제 쳐놓고 그렇게 있었던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얼마 안 떠진 곳에 자전거 수리소가 있었고 자전거 수리소에는 원래 안 그렇게 생깁니다. 좀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방역이 달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이 고양이, 가보니까 조그마한 고양이 한 10마리 조금 될 되는데 아주 막 번지락고 막 그래요. 그래가 이걸 하여튼 뭐 최대한 잘 보호해가지고 여기서 새끼를 잘 기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이제 한참을 지났는데 한 달 정도 벌써 지났는데 또 이제 와보라고. 고양이가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고 가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완전히 이런 고양이가 거기 한 7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영외에 있는 군인들이 가지고 갔어요. 한 마리씩 이제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마리를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마침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 못하고 새끼를 사무실에 놔두고 거기 일부러 이제 갔어요. 그래 잠고 일부러 갔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하나 해보세요. 그 어미가
어디 그 산에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새끼가 한 마리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놓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마음이 사람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인간이 이게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사실 신성을 꿈꾸는 이런 존재인데, 이 어떤 경우는 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훨씬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죠. 있는데, 그게 다르지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뻔하게 알 수 있는데 아마 밤새도록 찾아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어떠냐면은 아까 그 유리창이 있고 무기고였기 때문에 유리창이 있고 그게 옆에는 철책을 해놨는데 여니까 하여튼 비린내 같은 이런 하여튼 그 이상한 비린내 같은 게 났어요. 그러니까 앞에 정문이 유리창이 있던 그 보니까 피가 이렇게 팍 튀게 입구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살점이 털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막 이렇게 둥둥 돌면서 찾아다녔을 텐데 그 새끼는 자기 엄마가 바깥에서 부르니까 뭔가 신호를 보냈겠죠. 신호를 보내는데 이 고양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서 계속 철창을 가득 쳐박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살점이 막 찢기고 피가 그렇게 나가지고 유리창에 막 튀기고 이렇게. 그것을 보고 너무 하여튼 놀라가지고 고양이가 이렇게 보니까 책상 밑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지금도 생각해도 목이 메 고양이를 데리고 그 옆에 이제 철창인데 거기에는 족구장이 조그만 게 있었고 족구장 건너면에는 야산이 조그만 게 있었고 족구장 거기에 제일 중앙에 잘 보이는 데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저는 조금 옆으로 나와가지고 나무 밑에 벤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앉아있었는데 또 거기에도 참 이게 이것도요. 그래 야산고 비슷한 조그만한 산인데 거기에 그런 짐승이 없어. 완전히 걸레가 다 된 어미 고양이다. 완전히 걸레가 다 된 이상한 그 몸짓으로 막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 두려움의 두려운 어떤 눈빛 이런 걸 막 사방을 보면서 완전히 걸레가 된 이 고양이가 이렇게 오려고만은 그 새끼 고양이를 물고 손살같이 확 들어갑니다. 손살같이.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그 세월호 그 어머니들이 다 그랬을 거다. 사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같죠. 같은데 이 고양이가 이만큼 되면은 이 고양이는 그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체로 마찬가지 내리사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치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이제 효를 왜 강조하냐면 이게 효라고 하면은 종적인 질서 속에 압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 친구가 크면은 그걸 다 잊어버릴지 모르죠.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인간한테는 짐승하고 다른 게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서 이제 문화가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죽이고 유기하고 뭐 이런 어떤 사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 고양이 제가 이거는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찾은 것입니다만은 그때 그 죽은 그 고양이 죽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다 죽었겠지. 그 고양이를 사실 이렇게 7-8마리를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찾아보면 제가 어디 이 앨범에 찾아보면 있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하다가 뭐 그까지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 가운데에 이게 이러한 어떤 이 사랑, 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은 참으로 뜨겁고 왜 아이가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구하라고 막 이게 막 앞에 어떤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다 막아서 가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익히는 거죠. 이 이야기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와 전근대. 이 근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제를 건너서 이 해방 그다음에 이제 근대화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직 추구해낸 게 뭐냐면 속도와 경쟁입니다. 욕망을 추구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면서 여기에 속도와 경쟁을 이 욕망을 추구하는데 속도와 경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먼저 빨리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속도와 경쟁 속에서는 옆에 있는 신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따라오려고 하면 밟아버리죠. 나의 어떤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징적인 것이 바로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 직선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안에는 이 경쟁과 속도 위에 고속도로가 있고 이 가다가 앞에 이제 산이 가로놓이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산을 뚫어버리죠. 그리고 강이 놓이면 강심에 다리발을 박아버립니다. 여기는 파괴와 폭력 같은 게 있어요.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속에서는 이게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경계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속이더라도 많이 갖고 이렇게 하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의 어떤 기업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여기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대체로 욕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근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생각하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왜 옛날에 그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대한 발 해가지고 발레리나 발라마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간의 어떤 몸 관절과 그 사진을 보면 관절이 다 막 으개져가지고 막 이런 발이거든요. 그게 위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생명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관절이라는 것들, 뼈 같은 것을 훼손시키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에 찬사를 보내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러한 것들 안에 바로 이 직선적 사고, 욕망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전근대는 이제 어떠냐 하면은 전근대는 직선이 아니라 이 곡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이고 물인데요. 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다가 산이 가로놓이면은 돌아갑니다.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여기는 천천히 가지만은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죠.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유가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은 속도와 경쟁이 아니라 여기에는 평화라든가 이러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인간 교육은 바로 집단을 위한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이라든가 신사임당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전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충무공 우리 시대에 충무공 같은 사람, 신사임당 같은 사람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죠. 이미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나온 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극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근대를 넘어서서 탈근대, 탈현대의 어떤 그 세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이 전근대를 돌아보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이 위에 어떻게 이게 강을 흐르게 할 수 있을까? 곡선을 어떻게 추구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대체로 이제 대구 분들 계실 텐데 KTX 생기면은 오히려 서울 문화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줄 알았죠. 근데 또 많이 이제 그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 짧은 나머지 시간 동안 이렇게 여유를 그때 그렇게 많이 서전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할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바빠집니다. 그 시간을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해서 더욱더 바빠지기 때문에 이 속도는 더욱더 생기게 되고 인생은 황폐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런 속도를 통해 가지고 벌은 그 시간을 어떻게 이 한 수작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유와 이런 것들을 즐길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탈근대적 어떤 시각에서 부각되는 이러한 것일 텐데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어렵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그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때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기는 바로 그 전형이 참나를 찾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부적인 안의 문제를 잘 관리하는 사람. 예컨대 김수환 주기경이라든가 킹당칸 스님이라든가 이러한 참나를 찾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교육의 목표 전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같은 그런 분이나 그다음에 이 강강찬이라든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그 지식인의 어떤 최고 유형은 바로 안이 밝은 사람 이런 어떤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많은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렸던 근대화되면서 버렸던 거거든요.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 이 종가문화 같은 경우는 유교문화의 어떤 구심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청의가 한국에는 의식 구조가 한 세 개의 청의가 있는데요. 그 밑에는 무속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원시신앙. 요즘도 퇴계 집안에도 가보면은 신도, 울루 이게 전부 다 문의 신의 이름인데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 살지요. 이게 전부 다 어떤 무속적인 어떤 전통 신앙과 관련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호칭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의례 같은 것,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어떤 중청의 어떤 의례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헤어스타일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기계를 사용하면서 사는 이런 현대 협청이 있는데요. 이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강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런 중청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천이 선조의 학문적인 역량. 그러니까 가문에 가면은 그 가문에 책이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이제 훌륭한 사람은 늘 제사를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건데, 이 학문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 우리 조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가운데에 인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사람 인자하고 문자, 글을 문인데 그게 문체 문자예요. 사람의 무늬. 짐승의 무늬가 아니라 사람의 무늬를 갖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글을 남겼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는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학문의 어떤 영향을 보여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분을 모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축물이라든가 그분이 남긴 유물이라든가 이러한 유형적 문화자산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입구와 오랜 전통 가운데서 생겨나는 의례라든가 제례 또 이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풍과 관련된 이러한 무형적인 자산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어떤 정체성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해 보면은 이 종가가 있으면은 종가에는 반드시 이 학문을 했던 이런 분들 불천이가 계십니다. 그리고 무장이 있더라도 단순하게 무장으로 불천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분이 문물을 검진했는가 그걸 계속 이제 그 뒤에 이제 부각을 시키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문집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또한 건축물이 대체로 문화재가 많잖아요. 보물급들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의례 가풍 이것이 결국은 지역 문화에 축이 되는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가 책을 만들면서 마침 그때 중국인 친구가 한 명 와가지고 그 사람 민속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사회학원에서 민속학 전공한 사람인데 그때 제가 후보 정경세 종가를 이제 집필하던 그런 어떤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왔는 그 시간하고 어느 정도 연동이 돼가지고 불천이 제사를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런 게 살아있을 수 있냐. 그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이게 제사를 지내고 위패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책에서만 봤지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다. 그래 이게 살아있는 걸 보고 막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저한테 핸드폰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막 찍고 했던 이러한 막 흥분한 상태에서 그것을 찍는 것을 제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다시 느끼는데요.
그래, 외국 사람들이 예컨대 뭐 63빌딩 이런 거 보러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콘크리트 이런 걸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지를 느끼고, 그 다음에 한국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한국적인 가운데 형해화되어 있는, 박제화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종가는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흥분하면서 민속은 사실 그 과거의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그 전통시대 것이 이렇게 변형되긴 했지만 남아있는 걸 보고 놀라워하던 이러한 어떤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종가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종법제도와 종가의 탄생인데요. 이 종은 원래 이제 사당 이런 그 사당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자가 마루 종자거든요. 마루라고 하는 것은 집에 농마루, 그 다음에 산마루 이렇게 하듯이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대기. 그리고 이 꼭대기에서 쭉 내려오는 어떤 그 가가 종가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근본, 근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사당이고 이 할아버지 사당에서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니까 존경 이런 의미가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제일 높은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가장 앞섭니다. 종이 그런 거거든요. 시간적으로는 가장 앞서고 공간적으로는 가장 높고 그 내지적인 의미 같은 경우는 근원과 근본 이런 것이란 말이죠. 옛날에 글씨를 대체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간은 뭐냐? 간은 이 중류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돼지를 키우던 이러한 것들이 글자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시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이제 작고 이런 것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독사라든가 이러한 것이 뱀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하죠. 이 천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뱀을 잘 먹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인간들은 자기를 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집에 키웠던 것 같아요. 키우면서 그 2층으로 이렇게 지은 집 이런 것도 있죠. 그게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바로 제주도의 똥돼지. 남아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이 글자 이것입니다. 이 돼지 시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전한 게 이러한 가짜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우리 집사람 하듯이 아내 그 다음에 개통, 집어야 되는 개통, 가게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종에서 저 꼭대기 또 처음 이런 거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집 그리고 제사, 사당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한 제사를 받드는 집 제사를 받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무 중에서 장자로만 이어온 큰 집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서 내려온 가, 그 다음에 제사를 받도록 하면서 이렇게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국의 경우 시초는 어떠냐 하면은 이게 줄에 보면은 별자 정복이 있는데요. 봉건제도 같은 경우는 왕이 있고 또 왕의 적장자 같은 경우는 그 왕통을 계승하고 나머지 아들 같은 경우는 땅을 이렇게 분봉을 해가지고 봉건이 그런 거잖아요. 분봉을 해가지고 땅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자손을 퍼뜨리면서 살아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적장자 이외의 아들을 가지고 별자라고 합니다. 별자가 그 집안의 대종이 되는 것입니다. 시조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대종 같은 경우는 백세불체를 해서 영원히 그 대종을 그 종이 되는 이 별자를 옮기지 않고 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이러한 집안이고 그 이후에 많은 어떤 소종이 있는데 그거는 그 4세가 끝나고 5세부터 옮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고조부 4대를 형성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5세부터 이게 옮겨가지고 5세 이천 이렇게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지 않는 집안과 늘 변하는 집안 이 두 개가 서로 공유하면서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에 오면서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예컨대 성산부흥군 이능일 하면은 성산부흥군 이능일이 성산 땅에 거기에 분봉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성산군이 부원군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성산 이시의 시조가 되는 거. 이런 경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이데 종가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종가 같은 경우는
그 전두 정씨 같다면 대종이 그 정극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대종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많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를 형성하는데 그 파가 이제 바로 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파종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종가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대종과 소종, 그 중간점, 이 파종가를 주로 종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별자 종법이 한국으로 오면서 대종과 소종가의 중간 상태에 해당하는 파종. 이 파종은 바로 불천이라고 해서 불천을 해가지고 밑패를 옮기지 않고 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4대를 지나면은 지남이 다 하였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옮기게 되는데 왜 옮기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하고는 이제 5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살아남은 삼손이는 있겠죠. 그러면 이 제사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옮기거나 그렇게 제사를 돌아가면서 다 지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지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덤에 매주를 하죠. 유패를 떼서 무덤가에 이렇게 보유를 하고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묘사를 통해가지고 대신하고 이게 바로 불천이는 옮기지 않고 위를 옮기지 않고 받들어 모시는 조상 이분을 가지고 불천이라고 하죠. 불천이가 있어야지 종가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감실인데 그 한강 신주입니다. 이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집안마다 달라요. 집안마다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이 단설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셨지만은 어떤 분은 이렇게 요걸 한꺼번에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이거는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모셔져 있죠. 이렇게 해서 독을 닦고 하는데 밑에는 이게 뭐 누구 해가 신주 이렇게 씁니다. 이 지방성하고 달라요. 그 신위 하는 것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는 신위를 쓰고 여기는 신주를 쓰는데 신위를 쓰면은 묘소에 대체로 묘소가 있고 사당이 없으면은 이 할아버지가 대체로 묘소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신령이 그 다음에 이 사당이 있으면 사당에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패를 이렇게 앞에는 이제 백분을 치려고 이렇게 하고 이걸 뒤에 보면은 홈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끼워 넣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뺐다가 끼웠다가 이렇게 해요. 그 안에 홈 안에 여자도 다 이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왜 안동장씨 이름도 이 안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개향이라고 나와가지고 알을 여는 게 장개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성들도 이 안에 이름이 다는 압니다만 대체로 있고 그렇게 해서 종이에 써서 붙여놓고 위에 닫죠. 닫으면서 여기 구멍을 하나 뚫어놓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에 못이 놔놓고 구멍 속에서 신이 나오셔가지고 제사도 제사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을 자 그러면은 불천이는 대체로 아시겠죠. 옮기지 않는 그런 조상인데 어떤 불천이가 있는가 그 종류가 어떤가 하는 건데 나라에서 정한 그런 불천이가 있습니다. 문묘에서 배양된 신라의 소홍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치원 그다음에 태계 이황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남 오전들 이러한 사람들 그 이후로는 대체로 노론, 김장생, 박시채까지 쭉 내려오는 이러한 18년 이 대체로 문묘에 배양되어 있고 그리고 문묘에 배양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시호를 가지고 각 가문에서 또 이렇게 사장이 계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호는 우리가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맨 처음에 어릴 때 불러주던 그런 아명이 있고 또 이제 그게 조금 촌스럽다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호적상에 적어주는 그런 이름이 있고 어느 정도 크면은 그 성인식을 하고 관례 계례를 하고 붙여주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 필요하면은 호가 있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은 나라에서 그 업적에 따라가지고 정해주는 시호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지어주는 시호, 시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호를 받게 되는데 굉장한 영광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체로 국불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균관, 여기 보면 이게 문묘인데요. 여기에 동방 18년이 모셔져 있고, 여기에는 공자하고 중국 분들이 모셔져 있어요. 이분들이 설총에서 쭉 시작해가지고 박석세까지. 여기는 대체로 영남 사람, 여기는 대체로 기호지방 사람. 정치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재미있죠. 문묘에 배양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인데, 그게 대체로 정치력의 향배에 따라가지고 대체로 결정이 된다는 이러한 우리 제가 들어가는 이 공간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일이 잘 안 되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정리를 그 다음에 향불천이하고 유림불천이가 있는데요. 향불천이 지역 유림이 공론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그런 불천입니다. 그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사당에 모시죠. 그 다음에 그 문중단위에서 향까지 안 가고 문중단위에서 그 불천으로 모시는 우리 할배는 이 정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문중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나의 작은 집안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불천이가 가장 중요하고 가불천이가 가장 약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대가 쭉 내려오면서 집안이 말이죠. 집안이 두 가지, 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리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금방 망해요. 금방 망해가지고 한 3대 4대 가다가 고마 희미해가지고 집안 그 향내에서 부실하지 못한 이런 집안들도 많아요. 그런데 비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가불천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벼슬 하고 글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오히려 지역사회를 이끄는 이런 집안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불천이가 더욱더 중요하고 그 집안이 더욱더 훌륭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불천이라든가 종가 이런 불천이를 중심으로 해서 종가가 생겼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16세기 이전, 특히 그 임진왜란을 중요한 기점으로 생각하는데요. 임진왜란 그 이전과 그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고려시대의 어떤 그 풍토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 구분할 때 고려 후기하고 조선 전기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질성이 더욱더 많아요. 이질성보다. 이성계가 한 것은 쿠데타죠. 그 위에서 몇 명이 이렇게 싹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 백성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많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전쟁은 어떻습니까? 요 밑에서부터 확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보면은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더욱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종가하고 관련입니다. 이 임진왜란 그 이전에는 재산을 골고루 나눴어요. 자녀 균분 상속. 이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컨대 500원이 있는데 딸 아들 5명 있다면 다 이제 100원씩 나눠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을 균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자녀들은 제사 지는데 외손봉사 같은 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성리학기 이제 그 성립되기 이전인데 마을도 한번 보세요. 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딸이 이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혼속도 그렇고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요. 들기 때문에 그 재산이 이제 여성들이 있으면 거기에 장가를 들기 때문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성씨들이 막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잡거 형태. 오시도 살고 점시도 살고 배시도 살고 이렇게 마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를 드는 그래 대릴사회 비슷하게 이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가게를 형성하고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삶을 꾸리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권순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작사가 분쟁이 보면 이 안에 내용 보면요. 부재와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불효 부재
효도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죄로 내 신주 앞에 고하고 50대를 때린 후에 사당에 절대 들지 말라고 하면서 문서로 남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장자가 불만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7세기 후반으로 가면은 인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집안이 막 망해가잖아요. 집안이 망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집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배제하는 것이 바로 여성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교 문화의 부정적 측면, 이런 것들이 막 부각이 되는데,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면서 너는 시집을 간 외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지 마라. 이렇게 하고, 둘째, 셋째도 도세를 조금 주다가 나중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장자가 그 둘째, 셋째한테도 안 줘버리죠. 이렇게 하면서 장자 중심 상속제도가 이렇게 굳어지게 돼요. 이렇게 하고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시집을 오겠죠.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같은 성씨들밖에 남자들이 전부 다 정씨들, 박씨들 이렇게 모여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동성촌, 동족촌, 동성마을 이런 거죠. 이때 이제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갔지만 이제 시집을 이제 와야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죠. 안 와가지고 주자 이런 질병제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이 층에 가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데리고 오는데 바로 이제 데리고 오지 못하고 거기 가서 결혼식을 하고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게 바로 반친형이라고 하는 건데 3일 신행 아마 여기 3일 신행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여성 집에 가서 장가를 들어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집으로 신행을 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종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결혼 혼속도 관련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그것을 그린 거죠. 신랑이 신부를 3일 신행하는 거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 중심 상속제도가 엄청난 폐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자는 재산을 자기한테 딱 몰아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둘째부터는 주지 않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불만이 많을 텐데 둘째 이하는 여성은 이제 아예 출가회니까 막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둘째 이하가 많겠죠. 많아서 이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흥부제도입니다. 놀부는 백만장자인데 흥부는 기름뱅이죠. 그게 가능했던 사회가 바로 조선 후기 말기로 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옷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거짓대기에 목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보는데 화장실 가려고 한 사람이 가려고 하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흥부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희화화한 이라는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좀 과장됐지만은 가능했던 사회가 바로 장자 중심 상속 제도가 강화되면서 만들어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이제 이렇게 변화죠. 맨 처음에는 자녀가 돌아가면서 했던 이러한 것들이 여자들이 떨어지고 재산을 이제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가르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걸로 바뀌어갔다는 거죠.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예전 제사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게 제사를 이렇게 고르게 나눠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고르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제사도 그러면은 사위가 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 그런 것들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장가 중심 상속제도로 이렇게 하다가 근대화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근대화되면서 전부 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돈벌로 이런 대처로 도시로 다 나가면서 마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바깥에는 돈이 있는데 자기는 집안 지키면서 돈을 지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달파지고 외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독교도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위패 같은 것들도 이게 부서져버리고 근대화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응운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사람인데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산을 나눠주던 것을 이렇게 문서로 나눠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자 봉사와 이제 종가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한 것인데요. 장자 중심으로 재산을 분급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장자가 봉사꾼을 가집니다. 이때 둘째 이하에 이제 재산을 이렇게 주고 장자가 좀 많이 딱 가지면은 어쨌거나 이게 종적 질서가 형성돼요. 이게 종적 질서가 형성돼가지고 지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생깁니다. 봉사꾼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어떤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예컨대 경제가 구비되어 있다면 그 굉장한 권력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아주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사실 굉장히 잘 사는 집안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그 다음에 뭔가 선물이라도 받고 하면 그쪽에 제사를 지내려고 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못하면은 아주 종손이 고달퍼져가지고 무중에 완전히 와야 되는 이러한 집안들도 조사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지속적으로 사제봉사를 하고, 불천이가 있는 경우는 종가를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동성마을을 이끌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게 조선 후기 전통사회였지요. 1930년대 조사했는데 비하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28,000개 가운데에 동정마을이 13,000개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이제 강조되냐 하면 조선 후기에 종가에서는 부계혈통. 그러니까 질서하고 자유가 없대요. 질서가 굉장히 강조되면은 이게 폭력으로 됩니다. 그리고 부계혈통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게 역시 폭력으로 변하면서 여성이 희생되고 둘째 이하가 제외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종가를 중심으로 한 유기문화가 나중에 특별히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계혈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양자를 드립니다. 양자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족보, 가첩 같은 건 뭐냐면 자기한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가서 제 끝에 자기가 가져요. 둘째라도 그거를 개인마다 다 하나씩 다 가져요. 저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조부께서 만들어주신 가첩이 있어요. 저기서부터 긴 밑에 형도 있고. 그래서 이거 왜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만들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전쟁을 많이 겪어본 그런 할아버지가 되는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데 살다가 이 가첩만 맞춰보면 형제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확 지니고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생각이 나는데 다리 이렇게 떠 있을 텐데 그것도 사랑이 불러가지고 편지를 불러가지고 한 개씩 나가주셨어요. 아직까지 제가 잘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집안 족보를 편찬하고 제사를 위해 가지고 제전이나 미토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퇴계 종가의 대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정명문이 있는데요. 연료, 통등당, 행, 사원서, 직장, 이안도. 이안도가 누구냐면은 퇴계의 손자입니다. 마손자. 이안도, 이순도, 이영도인데 이안도, 처, 공인, 안동권씨, 안동권씨 지려 해가지고 이 정명문을 만들었는데 이 공인, 안동권씨 이 사람이 하여튼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나라에서 내려준 거예요. 이안도가 빨리 죽고 이 사람이 뭘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명문인데 대문이에요. 동국신속 삼강행실도에 보면은 권시절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61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 이후에 바로 만들어진 거죠. 17세기 만들어진데 광해군 19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막 여러 가지 어떤 물란하겠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사회 기강 같은 것들도 막 개선되기도 하고 이때 이제 그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국가적 사업을 해서 이러한 책을 편찬하고 하는데 거기에 퇴계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퇴계의 손부
그러니까 손자 며느리죠. 손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걸 한문으로 사례부들이 읽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들이 읽게 하는 건데요. 요걸 번역한 것이고 요걸 보시면은 권신한 안동구 사람이니 딕장 하는 건 직장이죠. 직장 이 안도의 아내라. 아내를 안해. 이상 그 소설도 보면 안해 하는 것이 최근까지 쓰였습니다. 시어버이를 섬김을 효도하더니, 그러니까 시아버지 섬기기를 굉장히 하여튼 효도를 했단 말이죠. 하더니 지압이, 남편이죠. 지압이 죽그날 호돈 입으며, 호돈. 그 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굽은 거지. 겨울 때도 굽은 거 아닌가 말이죠. 호돈 입으며 거척이 거적입니다. 거척 깔고 두야는 주야죠. 주야에 울어서 소리를 긋히디 아니기를 5달이더라. 그러니까 5달 동안 거적을 깔고 호돈 입고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날 웃고 이럴 텐데 요즘 같은 하여튼 이렇게 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달이더라. 이미 상호매라고 하는 것은 소상대상을 이미 지냈음에 이런 거예요. 소상대상을 마침에 병이 더욱 깊어 기절을 하였다가 도로사라 비로소 달인 조접을 마시고 조죽 같은 걸 마시고 이게 현미라든가 이런 어떤 쌀밥도 못 먹어요. 조접을 마시고 쌀라찰 먹디 아니하며 쌀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하며 머리 빗지 아니하며 머리가 목욕은 말할 것도 없죠. 머리 빗지 아니하며 띠 끄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상복 같은 경우는 띠가 있잖아요. 그것도 끄르지 아니하기를 23해를 하니라. 23년 동안 그랬다. 23년 하니라. 일적 이로되 일찍이 이야기하기를 내 죽지 아니하는 것은 후일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빨리 죽고 전쟁터에 뭐 이리저리 하면서 죽고 자기는 딸이 3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거죠. 함이라 이제 만일 니우리를 세우지 그러니까 혈맥을 이을 사람을 세디 아니하면 내가 죽어서 죽은 사람 자기 그 퇴계라든가 그다음 시아버지 중이라든가 자기 남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죠. 사람을 비하의 그러니까 지하에 가서 보지 못할 것이라 하고 지압의 아라고는 아우입니다. 지압이의 남편의 아우 영도가 셋째예요. 영도의 아달로서 후를 그 뒤를 삼으니라. 광해군대인데 금상조의 전문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 요 그림은 이게 지금 되게 종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산이 막 첩첩산중이고 이거 권시 써놨죠. 이 권시가 지금 이 상식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울고 막 거적 위에서 계속 끼도 안 부르고 23년 동안 머리도 안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분이 바로 이제 그 영도 셋째죠. 영도인데 이 사람이 의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을 양자로 이제 있는 고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타 이렇게 해서 전문을 내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양자로 대통령, 부계혈통을 이렇게 이제 건설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집안을 지키려고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를 얘기하냐면 퇴계의 서적 이러한 것들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아마 이분한 게 있었으면은 지금 퇴계하기 아주 왜소해졌을 거예요. 이런 가문의식이고
그래서 동전촌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서당이라든가 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현도의 문식도 발견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화 경관이 만들어지는데요. 예컨대 강원도 하천군에 가면 김수정의 이런 부분들, 여기에 정자도 짓고 돌에 인문석, 이게 인문석이거든요. 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멋있어요. 인문석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자연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 다음에 태극도를 그려놓고 우주를 이야기하고 이런 거죠. 여기 위에서 그냥 이게 돼지고기 구우면 한 개. 그냥 어떤 우주 이런 걸 생각하고 여기는 우주적인 어떤 문제고 여기는 인간의 어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이 속에서 꿈꾸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게 다 지금은 문화재로 남아 그 안동의 농암종가 그리고 강각인데요. 거기 가면은 이 농암이 1512년에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집을 짓는 이게 중간된 것입니다만 집이 매일다. 살 날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 날을 아끼면서 봉양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종가가 대구 경북에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압도적이죠. 여기 보면 전체 종가가 923개가 사실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데 이 932개, 23개인데 거의 한 3분의 1이 이제 대구 경북에 있고 제사를 지내는 데가 어디냐면 498개 가운데 218. 그러니까 다른 데 한번 보세요. 47, 109 여기 해가지고 월등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도 이러한 부분들을 알았는 거죠. 알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그런 사업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이 목록에 등록하는 이러한 것도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십니다. 종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재래문화인데요. 불천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집안마다 전부 다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매우 궁금한데 서리 방식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삿날 할머니가 따라 나오는 합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제사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또 할머니가 그 돌아가셨는 날은 할아버지가 따라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집안도 있고 할머니 제사는 안 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단설은 이제 할아버지 제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는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진설 방식도 다 다른데 퇴계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대수잖아요. 조율, 이시 이렇게 하고 시절과 하고 중간에 여기 토를 놔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안동 권씨하고 아까 전문 세워졌던 그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성주의 완정, 이은영 종가하고 보면 여기는 조율, 이시, 그 다음에 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시로 되어 있는데 감하고 배 여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집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율시 또는 조율시 이쪽으로 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집에는 이런데 너는 시상문이다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집안도 보기도 했는데 그런 전혀 없습니다. 체계도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체계 집안은 이렇게 하고 많은 집안에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예 집안도 이렇게 이쪽에 퇴계종가 집안. 그러니까 퇴계종가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제상인데 진설을 덜 해가지고 찍어줬는데요. 이게 가서 직접 찍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 율, 이, 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절과가 있고 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왜 안동근시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오래된 거죠. 이게 이제 문화 전통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토가 보통 보면은 여기에 병포에 여기 놓거나 여기에 놓거나 수박인데 여기 놔요. 병포라고 해서 여기 놓는데 맨 처음에 퇴계집안도 여기 놔서 여기 놨는데 전쟁통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겠어? 잘 못 지낼 거 아닙니까? 안동근시가 제사는 지내야 되고 그런데 제물을 이렇게 좀 아주 간소하게 놓고 병포를 이렇게 하는데 술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옷에 걸려가지고 막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과일을 넣고 제일 가운데 포부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는데 그게 바로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와가지고 세계 종가의 중포이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초원은 그 종손이 하고 그 다음에 아흔 같은 경우는 종부가 하거든요. 우리 그 영남 집안에 종부가 하고 그 다음에 종어는 거기에 친빈을 해서 누가 손님 이렇게 하는데 이 집안은 또 그렇게 안 해요. 문중의 화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손자에 이제 새 집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새 집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안동, 그다음에 순도에 있는데 이 집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종손이 하고 그다음에는 둘째 집안, 그다음에 셋째 집안 이렇게 해서 초원, 그다음에 아흔 종을 합니다. 제사 시간도 달라요. 시간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게 원래 이제 예서에 나오는 거죠. 새벽에 부금할 때 이렇게 지내는데, 이게 생활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근대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구든 멀리 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정에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는, 자정 바로 이렇게 하면 새벽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거죠. 새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하여튼 번거롭죠. 그래서 하룻날 10시경에 좀 밤에 지내고 요즘은 저녁 먹으면서 6시나 7시 제사 지내고 그냥 저녁 먹자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항상 요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유시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 주곡동 주실 조시 한양조시 같은 데 보면 날짜를 특별하게 정해요. 5월 5일 또는 8월 15일 이렇게 정해가지고 종인들 많이 모일 수 있는 한날 그것도 낮에 이렇게 기념 행사 정도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변화를 끌어내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제사 지내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정침에 지내는 거예요. 정침 마루. 이게 재밌잖아요. 마루 같은 경우는 산마루, 그 다음에 용마루는 제일 꼭대기인데 우리가 마루라고 하죠. 근데 마루가 다 마루가 아니고 마루는 전통 집안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정침의 마루. 거기에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루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게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사랑에도 마루가 생기고 단마루가 생기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침에 사랑에 있는 불천이를 진이를 마루에 가지고 와서 모셔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지방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보면은 추월 한수전이 있는데 그 제사를 가 있는 곳은 거기에서 정하고 마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내고 어떤 경우는 사당에서 지내고 그래서 이제 영주에 용은 황사우 종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 사당이죠. 이 감시 사당에서 지내고 여기는 한원고택이니까 이렇게 달성에 한원담 김명필 종가 같은 경우는 바로 정침에서 마루에서 이렇게 지내죠. 그래서 종가 건축문화 같은 경우는 대체로 위계에 입각해가지고 구성이 되는데요. 미역자형이 기본이고 불천이 사당 같은 경우는 정침 뒤쪽 동편 여기에 만들고 주위에는 다양한 미드문화가 이렇게 경관이 발달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곡 정경세 공간인데 여기 보면은 사랑이 있고 여기 산수원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여기 미역자죠. 크게 보면 미역자고 여기에 이제 종국의 방이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죠. 여기 정침, 여기 마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며느리, 그 다음에 딸, 아들 이렇게 대체로 사는 건데요. 그렇게 있고 여기 바로 사당이죠. 동쪽 뒤편. 여기 이제 정형입니다. 정형인데 땅이 잘 안 나올 때는 이게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어떤 모습을 띠게 됩니다. 종가의 음식문화인데 종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천여와 관련해서 봉제사,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적중기에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문화가 발달하고 여기에는 안동에 음식 디미방이라든가 원국법, 그 다음에 순작방, 그 다음에 시전서, 상주에 이러한 어떤 고음식 조리서 이게 한글로 한몸을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음식에 남자들이 막 관여를 하죠.
관여를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거를 주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여성들이 읽기도 하고 이건 완전히 여성이 또 쓰는 거고 이렇게 음식 조리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경북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요. 음식 딩기방이라고 하는 거죠. 음식 딩기방. 바로 석계이 씨, 안동장 씨가 쓴 것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딱 펼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일 입주와 3일 만에 시집을 온 지 3일 만에 부엌에 이제 들어가서 세수작 갱탕이라 손을 씻고 이 국을 만든다. 국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미양 보식성하야 시어머니의 식성을 알지 못해서 성견 소부상이라 이 소부는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무이. 그러니까 그 소부에게 아가씨로 하여금 맛보게 하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맛을 식성을 알지 못해가지고 먼저 맛보게 하는 그런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 당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그게 주로 봉제사 이 접시입니다. 이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라고 하는 그 위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이 수평적인 우예, 그 다음에 집안의 돈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소의 정신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재정이 있는 민중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면은 우리 교통을 지원한다든가 여기 이 옥골, 거기에는 그렇게 하죠. 땅을 아파트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요즘 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재밌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가의 교육 문화는 보면은 가훈을 통해서 구심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김계행, 목욕당 김계행 종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데요. 지심근심, 몸가짐을 삼가하고 사람 대하기를 진실되고 후하게 해라. 그 다음에 오가무보물. 우리 집에는 특별한 보물이 없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청백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생각하고 공무원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손이 가다가 이렇게 가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가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전승되고 이야기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종가는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격대 교육이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아파트 이런 거 보면 이상하게 제 경험은 그래요. 제가 이제 아까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했다가 하는데 기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가 이게 글씨를 들어갔었어요. 요즘에 그 컴퓨터에 써봤는데 글씨 완전히 다 이상하게 되어버렸지만 뭐를 쓰냐면은 영송, 을과 집업 6자를 가르치는데 이게 붓도지를 제대로 못 잡을 때 이때 그냥 분위기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물론 지방도 쓰고 중국도 쓰고 그랬지만 이거를 세필로 가다하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익히게 돼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고닥지를 막 하니까 할아버지가 안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저의 손을 이렇게 위에 엎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근데 저는 글씨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래 보면 손 보면 힘줄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둥둥한 그 손. 그 손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등이 말이죠. 등이 이제 따뜻해졌다가 좀 시원해지더라. 이게 왜냐하면은 할아버지가 숨 쉴 때, 그러다가 배가 붙다가, 배가 이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 작용을 뒤에서 하는 거죠. 근데 앞에 수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염이 앞에 주름처럼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글씨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수염 사이에 눈이 그때 가을이었어요. 눈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파란 하늘에 구름이 막 지나가요. 수염 사이로 보는 그 가을 하늘 구름 지나가요. 이게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른 거 글씨도 못 쓰고 지금도 그 많이 해줬다고 하지만 이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이 원두 같은 건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라든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입니다. 이게 직접 ABCD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이 격대교육이죠. 괜히 요즘 영어 가르치 주려고 하다가 쫓겨나가니까 안 되고, 하여튼 손잡고. 그런, 그게 이제 요즘도 현대화된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많은 손자들, 손녀들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이 이 친구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겠다. 저희 경험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퇴계가, 이동원 씨가 100세 때 쓰는 것입니다. 100세 때, 여기 보면은 원단이라 했죠. 1월 1일날. 1월 1일날 100세 기념으로 쓰는 건데, 퇴계가 이 남긴 글을 수신식품이라고 하는 그 다음 서당을 통해가지고 많이 문중 아이를 가르쳤던 이게 이제 그 한계에 가면은 독사, 그 응화종가에 가보면은 집이 있고, 여기에 바로 독서종자실이라고 합니다. 이 종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도 혈통이지만은 바로 이 그람 떨어지게 하는 공부가 여기 보면은 독서종자실이라고 하는 서고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황정변이라고 하는 사람, 북송대 학자예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대부 자제들은 이 독서종자로 하여금 단절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독서종자가 내가 계속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이런 사대부 자제들은 독서종자로 하여금 이 독서종자를 단절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거죠. 김수황이라고 하는 사람 진도에 가서 유배를 사약을 받아서 돌아가시는데 유언하기를 다른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재산 분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독서종자를 지켜라 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사람답게 살면서 글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러한 유언 같은 이런 굉장히 미담으로 남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 공동체 문화의 종관을 통해서 혹시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격퇴 교육이라든가 그러면 집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참을성의 문제. 그걸 통해가지고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형 문화재를 다양하게 이제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도 참으로 다양한데, 아까 송부도, 되게 송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 이 종가인데, 주교 종가가 이 감식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앞에 이제 그 송천이라고 하는 내가 흘러가지고, 여기에 이 분의 종손이 지금 국학진흥원에 있는데, 그분한테 들었는데, 자기 정정모가 있을 때, 홍수가 져가지고, 이쪽으로 홍수가 확 들어가지고, 물론 이건 옮긴 것입니다만, 홍수가 져가지고 내를 건너야 되는데, 맨 처음에 챙기는 게 바로 이 유패죠. 유패를 보죠. 그때 이제, 자기, 그 딸이 있습니다. 딸하고 같이 가다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지키죠.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감시를 지키고, 유패.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가풍이 유지되고, 집안이 유지되고 하는 이런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이러한 정치는 선화로운 것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재발견. 대체로 보면 송부라든가 정조모,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결국 보니까 여성이 종가를 지켜가요. 남자들은 어디 가서, 남자들이 왜 집안 틀어보는 게 많잖아요. 종손들이 보면 집안 틀어보는 게 진짜 많거든요. 노름하고, 그 다음에 척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 많은데, 결국은 이제 여성들이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책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거 한번 보세요. 마무당. 마무당도 보면은 그 외놈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맨 처음에 사당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의금을 모집하잖아요. 그리고 아내 집에 가서도 그게 재산 전환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의금을 모집해가지고 나라를 지켜내죠. 이런 어떤 종가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책무, 이런 부분들도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부정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직성위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해가지고 이 변리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종의 밥을 먹죠. 약포종입니다. 인지들한테 고생을 같이 한 그 종의 미남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는 그 하회 유승용 종가에서 부처님이 제사를 지내는 건데, 특이한 그런 게 이거 중계라고 하는 건데요. 정성답게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한데 이 중계라고 하는 게 약과 비슷한 건데요. 밀가루에 밀가루로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 풀 같은 걸 발라가지고 먹는 건데, 이거를 서울에서 즐겨 드셨던 것 같아요. 그걸 제사상에 반드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제사상도 이렇게 문화화돼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할머니 계실 때 늘 그 사가는 게 좋아하시는 사가는 게 초코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제사는 늘 초코파이를 제가 사가지고 그게 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율시라고 이런 거 지킬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낸다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정에 따라 가지고 응용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조모 같은 경우는 조율시 이런 데서 이 부분에서 항상 삶아놨어요. 특히 그 정조문 제사죠. 왜 삶아놓냐면은 우리 정조모님이 이빨이 없어요. 신화가 이제 없어가지고 그거를 삶아가지고 넣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집안의 분위기라든가 매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불괴시라고 하는 송가등 서고에 나오는 건데, 옛날 것을 좋아하지만,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만 옛날 것을 좋아하지만 시대를 어긋나게 하지 않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 것만 좋아해가지고 고루하고, 어떤 사람은 시대만 따라가가지고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표류하고 욕망만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하는 이러한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이라고 하면 이게 곡선인데, 이 직선 위에 곡선을, 이러한 어떤 한 수작을, 또 이유를 어떻게 내면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밝게 참나를 깨닫는, 이게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이런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아리랑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갖고 제가 약간 10분 정도 되는데요.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